자, 드디어 이제 그 모의고사 전체 부분에서 9월달 모의고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 타이로 시작을 한 게 그 바로 이제 직강을 하지 않고 사실상 그 플립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말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 공부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죠. 제가 다 아는 건데 아직 늦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정리를 굉장히 잘한다면 올해 수강생들은 전원 다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드린 그 말들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고 또 각자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관성대로 고집대로만 안 간다면 제가 뽑는 인원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실질적인 결과에서도 분명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 오랜 경험상. 그래서 9월달 이 실전 모의고사 부분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좀 잘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플랜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수행해서 잘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원 다 합격해서 함께 이렇게 만난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죠, 그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면대면 접촉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또 만난다 하더라도 올해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뒤에 가서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시간들이었으면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다년간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에서 9월달하고 11월 모의고사 부분에서 11월 첫 주에 일단 종강을 합니다 하고 부족한 부분 일단 모의고사 일단 제공해 주는 부분 뭐 정도로 일단 제가 갈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큰 이유 두 가지는 일단 최종 모의고사의 형태가 일단 평가원에 수고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또 적중에서는 또 의미가 크게 많이 퇴색이 되는 부분이고 뭐 거의 16년간 일단 제 경험을 이렇게 미루어 보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 뭐 이론이 깊이 이런 부분도 어디서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비교적 공지가 많이 된 부분이죠. 사실상 그 공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출 부분을 나름대로 보면서 그렇지만 양이 또 조금 늘어난 그런 어떤 특성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주 정도를 둬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보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입니다, 사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제공을 해주는 모의고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트 러닝에서 또 의문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고 또 부분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은 쉬지 않는데 전공은 쉬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석 주간에도 7월달, 8월달 그동안 밀려왔던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적셔져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보다 선생님들을 합격으로 일단 안내하는 부분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맞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더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언제든지 뭐 요구를 하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맞춰가지고 제가 문제를 또 구성해서 또 나눠 드릴 테니까 문제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랜 경험 속에서 제가 그랬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윤리교육과에서 보는 커리의
목차의 첫 시작도 제가 수를 놓은 것이고 제가 또 보석을 둔 것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실질적 결과 부분들도 제 눈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확인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 공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진실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문풀에서 적중될 확률보다 이론에서 적중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듣는 문풀은 강의만 잘 들어낸다면 뭐 기존처럼 적중이 된다면 강의장에서는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를 보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1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보고 제 플랜대로 옮겨갔다면 작년 문제를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 1. 다음 가상 대화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도덕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이며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도덕교육 이론가 네, 학생들은 도덕적 판단과 추론을 하지만 자신의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중요하지만 보다 상위의 도덕 판단으로 발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도덕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진술들이 사실적 진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도덕적 진술이 사실적 진술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장을 자, 분석해 보면 사실로 분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미 분석 철학에서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그러면 도덕적 진술이 사실적 진술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진술이 실질적인 사실과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도덕교사. 그렇다면 사실적이고 경험적 진술을 인지적 영역과 함께 고려한 접근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출이 되었던 이론적 근거 확립 모형하고 가치 분석 모형하고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공공정책. 이 공공성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론적 근거 확립 모형은 가치 판단의 초점이 주로 많고 가치 분석 모형은 사실과 일치되는 형태의 가치 판단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일치되는 형태의 가치 판단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정책 부분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가치 판단 이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나오면 이제 도덕교육 이론과 그와 관련된 접근법으로 무엇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대개 공공정책이나 사회적인 가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됩니다. 자, 이 구절이 이론적 근거 확립 모형하고 같아요. 가치 분석 모형하고. 자, 근데 이를 위해서 이 접근법은 판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유의미한 사실들은 반드시 참이거나 또는 잘 확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결국엔. 사실과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들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들을 실제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위하여 유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실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가치 원칙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정책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지적, 합리적 이까지 들어갔어요. 자, 가치 분석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을 생각해 보면, 자, 이 가치 분석 모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모형할 때 봤죠? 자,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리를 해 보면 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가치 분석 모형 부분에서 다른 모형하고 마찬가지로 자,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도덕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 문제를 제시하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포함돼야 된다. 이건 이제 갈등이겠죠, 그죠? 자, 이런 요소예요, 사실은. 또는 뭐냐면 논쟁점. 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치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한다. 자,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치, 이 단계만 외우면 되죠, 그죠? 가치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2차 가서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우십시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1차 끝이 아니에요. 최종 합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자, 가치 문제를 확인하고 자, 명료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기 입장의 설정. 자, 그리고 사실적 타당성을 탐색한다. 자, 이게 나왔죠, 그죠? 작년에. 이 부분. 자, 이거 이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요건 이제 뭐다? 사실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탐색해야 된다. 불일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 이렇게 이 사실에 관련되는 형태인 뭐다? 근거와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탐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네 번째 부분에서 잠정적 가치 결정입니다. 자, 근데 이 단계가 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5번이 가치 원리 검사인데, 이게 잠정적 가치 결정과 가치 원리 검사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책 모형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을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 잠정적인 부분에서 가치 결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단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가치 원리 검사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상위 원리에 바로 포섭하는 형태입니다. 자, 포섭 검사, 그 다음에 세사례 검사는 반증 사례 검사죠.
이렇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할 교환. 이것도 먼저 씁시다. 자, 보편화 결과. 보편적 결과 검사. 보편화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 교환.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자기 입장의 수정 및 의사결정이에요. 자, 사실과 가치 원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주요 모형 중에 하나니까 뭐 단계 탁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적용하는 부분에서 탁탁 나와야 돼요. 한번 보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조금 더, 그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써보고, 뭐 그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사실상.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좋은 직관의 형태가 형성되죠. 안 좋은 직관의 형태는 뭐다? 막 고통스러운 걸 막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편한 거는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성취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사실상 그 부분이 안 좋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경우 굉장히 편한 부분에 관련되는 하이트나 그린이 이야기했듯이 사회 정서적 직관만 발달돼 있으면은 힘든 부분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온다? 행동도 직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좋은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일단 제가 이름 붙인 거지만, 예? 그걸 반복을 했으니까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죠. 근데 선생님들은 뭐다? 평소에 추론 잘 안 하다가 시험장에서 뭐예요? 이거 그제서야 추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직관 형태로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 뒤에는 이제 그 직관이 바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조건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바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 자, 이제 이 지문은 그냥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도덕발달 이론과의 글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길리건의 원문이죠. 나는 남성들은 전형적으로 정의, 권리, 정향. 자, 이 정향은 지향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를 나타낸다고 본다. 남성들은 개인주의적, 개별적, 그다음에 객관주의적 정향, 직업에 기초한 자신들의 정체성, 추상적, 비편향적 규칙들과 원리들에 대한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여성들은 배려, 감흥 정향을 나타낸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서 뭐에 대한 개념, 인간관계의 연관성, 따뜻한 배려, 민감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이제 원자화되고 개별적인 형태의 자아가 아니고 결국에는 연관된 부수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은 바로 자아에 관련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안에 있는 부분하고 기출 안에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앞부분에 약간 내 문제에서 약간 확장되는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혼은 이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성이 있는 부분은 다시 나눠지는데, 1차적 의미에서, 일단 이성이 있는 거죠. 이성이 있는 거. 자, 그리고 자체 이성이 있는 거다. 그 자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 자, 욕구적인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식물적인 부분이죠. 자, 지금 이 단계가 되면은 정리돼야 되는 단계죠, 그죠? 자,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성에 설복되거나 설복될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저항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식물적인 부분은 이제 영양과 바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영양이 관련이 있고 또 성장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적 다골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격적 다골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걸 뭐 도덕적 덕 또는 품성의 덕, 위에 걸 이론의 덕, 그죠? 지적인 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입장이다. 괄호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성이 없는 부분 또한 두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부분은 식물적인 것으로 이성을 결코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욕망적인 것, 일반적으로 욕구적인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는 즉 이성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설복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성을 혹은 친구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이지 수학적인 것에 관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성이 없는 부분이 이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설득된다는 사실은 주의와 모든 종류의 꾸지람 그리고 격려를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꾸지람 부분이나 격려 부분, 특히 꾸지람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거를 설복될 수도 있고 또 거기 관련돼서 저항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대형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격려는 일단 뭐 설복되는 부분이 꾸지람 같은 게 일단 저항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불러야 한다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한 두 부분일 것이다. 그 한 부분은 1차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른 부분은 아버지의 말을 듣듯 그렇게 이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탁월성 또한 이러한 차이에 따라 나뉜다. 우리는 탁월성 중 한 부분을 지적 탁월성으로 다른 부분을 뭐다? 성격적 탁월성이죠. 그죠? 으로 부른다.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 탁월성으로 자유인다움이나 절제는 성격적 탁월성으로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품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지혜롭다거나 이해력 있다고 하지 않고 온화하거나 절제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도 역시 영혼 상태에 근거하는 것이다. 영혼의 상태들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우리는 탁월성이라고 부른다. 자, 올 초부터 플리튜드 러닝에서 나눠줬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그 지시대로 지금까지 꾸준히 봤다면 당연히 이제는 그 모든 부분에서 그 제가 나눠준 그 자료 한 20페이지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그 자료가 이제 다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간 선생님과 안 간 선생님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은 뭐냐면은
안 갔다 그러면 포기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줄였다면 나머지 부분에 굉장히 정확성 있는 부분에서의 반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아무리 벼락치기를 해도 이 시험은 합격을 할 확률보다는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억은 실제 원문에서는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영지의 기호로 되어 있죠. 작년에 영지의 기호를 쓸 때 이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은 보십시오. 문풀 하고 나죠. 그러면 이론서에 뭐예요?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안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밀도 있게 가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기억연이 들어갈 용어를 순제로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무엇은 무엇인가. 자, 원문에는 기호로 되어 있는데 영지의 기호죠, 그죠? 사람의 배태가 이루어지면 천은 거기에 영명하고 무용한 본체를 부여하니. 그러니까 영명하고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즐기고 악을 미워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교재 영성적으로 즐기고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덕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를 성이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진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 니은은 무엇인가라고 돼 있죠. 자, 신독인데 자기만 혼자라는 일을 삼가기를 극진히 한다는 것이지 혼자 거처하는 곳에서 삼가기를 극진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사람이 방에서 고요히 앉아 자신이 한 일을 묵묵히 생각해 보면 양심이 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처하는 곳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 홀로 있을 때도 상제가 굽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챕터도 또 간과하지 말고 신독 챕터도 내부적으로 그죠? 다 챙겨봐야 되겠죠, 그죠? 공부가 계신 같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함량하고 성찰 부분도 또 약간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 주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약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주로 이제 이해 역량을 부분적으로 받은 기철학자이고 심학자이기 때문에 많이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분리하는 특성 자체를 사실상.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 문제. 자, 이 1번 문제는 자, 관련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저전 칠판에서 구조화를 시켜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구조화는 굳이 초한제 쓸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 잘 구조화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될 때는 먼저 정의를 써서 그 다음에 정의를 쓴 다음에 인지구조를 활성화 시켜놓고 이기를 같이 관련시켜서 답안을 써서 수로를 거기 맞게끔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부분이 좋죠. 쓰기가 사실은 공부가 돼 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굉장히 체계성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 들은 부분에서의 그 체계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련되는 답안들을 굉장히 잘 써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또 이제 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지문은 결국 이제 이해 지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나왔다 이러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4단과 7청의 관계는 당연히
이 관계예요. 당연히 이 관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정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정은 칠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정은 기가 되는 것이죠. 이가 이제 이것을 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칠정부 사단인데, 그러면 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단이 되는 것이죠. 이걸 관련시켜서 바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의 조건에서. 그럼 이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 이걸 먼저 씁시다. 자, 기발 이승은 인정하는데, 자, 이발, 자, 기수는 이건 이제 따를 수죠. 이건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가 바라면 이가 기를 타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때 기라고 한다는 것은 칠정이고, 이때 이라고 한다는 건 사단이죠. 그럼 결국 칠정이 바라는 부분에서 이라고 하는 사단이 과불급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서 가는 거지, 사단이 발해서 칠정이 사단을 따른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합쳐져 있죠. 그렇죠? 칠정포 사단과 그 다음에 기발 이승, 이발 기수 부분을 같이 요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발 이승 부분 자체가 바로 강조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답안을 쓸 때 이게 구조화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틀림없고, 그게 안 될 때도 침착하게 뭐다, 아, 칠정포 사단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칠정포 사단은 일반적인 데피니션을 쓰세요. 그죠? 그 다음 또 떠올려서 이제 이기와 관련되니까 기발 이성을 쓰십시오. 써서 뭐다, 뒤에 수로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죠? 양쪽의 의미 자체를 다시 동호 반복을 하더라도 시켜가지고 수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으로 답안을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면. 정확하게 개념적인 데피니션이 들어가니까 뭐 이건 이제 표의 문자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방식대로 의미 뜻대로 우리가 칠정보 사단이나 이제 기발 이승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일단 답안 쓸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의미로도 알고 또 소리로도 알고 이렇게 되면은 답안 쓰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는 지금 작년 제가 모의고사에 기입으로 냈는데 뭘 추가했냐면 밑에 지금 니은하고 디귿을 추가했습니다. 기출 근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 일단 기입으로 낸 부분이죠, 그죠? 다음은 한국 근대윤리 사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내가 위에 그 지문도 안 읽어보고 가네. 한번 읽어봅시다. 지문. 자, 1번 천리가 사람에게 보여된 것을 성이라 하고 성과 기를 합하여 한 몸의 주제가 된 것을 심이라고 하죠. 하며 심이 사물에 응하여 밖으로 발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 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죠, 그죠? 마음은 하나이지만 도심이다 인심이다 일컫는 것은 성명과 형기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도 하나지만 혹은 사단이다 혹은 칠정이다 하는 것은 오직 이를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심과 도심은 능히 서로를 겸할 수 없어도 서로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종 또는 종시가 될 수 있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위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성명과 현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왕하고 중복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내려오다 보면 밑에 어떻게 된다? 이게 자, 칠정보 사단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은 반드시 끝까지 읽고 정확한 부분에 그 학자가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곧바로 덤비면 안 돼요. 관성적으로. 그 부분은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제 이왕으로 만약에 파악을 해버리게 되면 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불상 잡의 입장이 되겠죠. 리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2번. 다음은 한국 근대윤리 사상의 내용이다. 밑줄 친 기역의 사상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고 니은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셔. 이제 지금 문제 내는 방식이 자꾸 의미 하는데요. 이 의미는 그럼 의미면 그럼 자기가 그럼 느낀 대로 이렇게 뭐 쓰는 겁니까? 그 사상가에 대해서 아니죠. 객관적 정의를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되는 수로 처리를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의미 부분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답안을 붙여서 좀 더 밀도 있게 써주는 부분이 보다 조금 더 용이하리라고 일단 보기는 봐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 문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기출해서 봤다 이러면은 뭐 더 밀도 있게 써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 및 다른 종교의 전통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세웠다. 이상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원한을 풀어버리고 아무리 하찮은 신세를 지더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즉 원한을 풀어버리고 함께 살아갈 것. 이게 이제 원한을 해원할 때 푼다. 해. 그래서 해원 상생 사상이에요. 자, 이거는 어디 거다? 증상교 거예요. 증상교. 자, 밑에 건 동학이에요. 선천의 생명 자치가 지나고 후천의 계백 시대가 도래하면 천인지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해방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이와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지 않다. 도의 실천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과 사물을 접하는 전물에서 시작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증상교 플러스 뭐다. 자, 동학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늘의 뜻하고 밑에 있는 디귿이죠, 그죠? 그래서 기출을 얼마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단 받는가 안 받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니은은 좀 틀리게 써도 지금 되는데 디귿을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동학에서 인내천이죠, 그죠? 결국에는 인간이 이 말은 이제 천과 인이 같다는 겁니다. 대등하게.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와 타인도 같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 천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같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평등하다. 그래서 귀천의 구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동학과 관련해서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자, 대인 전물 이게
이 대인 전무를 하는 구체적인 덕목을 쓰라고 하는 게 문제였죠. 그죠? 2003년부터 교재에 있었어요. 4인 여천이. 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의미를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대인 전물의 의미는 하늘과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구분되는 게 사물 전물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일은 왜 해야 되는가? 자, 전물에서 우리가 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하늘을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과 자기 자신이 하나라는 걸 대인 전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사물은 우리가 왜 접해야 되는가? 예, 사물의 이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천지자연. 자, 이치를 뭐 하기 위해서? 요거죠, 지금. 데피니션이죠, 그죠? 수로에서 뭐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대인 전물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과 하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죠? 만나도 다른 사람은. 근데 사물은 뭐냐면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고가 딱 두 가지 패턴이에요. 정말 고점이 나오려면 이론 체계를 시스템 있게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본서를 공부한 선생님, 제대로 공부한 선생님들이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가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암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하는 문제 형태죠. 요럴 때가 주로 보면 좀 많이 뽑지 않을 때 나오는 부분이거나 또는 뭐냐 많이 뽑아도 변별을 줄 때 문제의 특성이 바로 그래요. 적용하는 문제의 형태죠.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A는 A다는 식으로 문제를 내면 적용을 하는데 조금만 틀어놨거나 적용을 시키는 문제 같으면 곧바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반드시 선생님들이 우위에 서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기출을 이렇게 꼼꼼하게 또는 이론을 꼼꼼하게 하나씩 통한계라고 들어가는 선생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A는 A다라는 문제의 형태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 적게 뽑았을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문제를 딱 보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딱 보면 뭘 묻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뒤에는 뭘 묻고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마음에 즐거워야 되는 게 뭐다. 아, 결국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묻고 있구나. 이거는 답안 많이 안 들어가도 이거 들어가면 딱 답이구나. 나머지는 뭐냐면 아, 이건 내가 쓸 때 브레이크를 좀 걸어서 확률이 높은 부분에 언어를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부연해서 밀도 있게 집어넣어서 들어갈 때도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 정의를 정의해서 나열하는 형태의 부분으로 답안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본다면은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점수폭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아니면 무식하게 그냥 암기만 하고 그냥 쓰기만 쓰고 그러다가 그냥 그해 1년 내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을 힘들게 공부하는 거야. 편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뒤에는 그냥 시험장에서 그냥 뭐 마치 그냥 내가 볼 때요. 응? 귀엽다고 하기에는 그 많이 비윤리적인 형태를 띠는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귀엽지도 않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내가 그렇게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고 제자가 2005년 수강생인데 받고 박사 논문을 들고
학원에 있는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가 없었으면 어쩌니 술을 좀 많이 마셨을 텐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또 교수 한 명과 같이 또 앉아가지고 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영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보니까. 근데 나중에 다 밝혀지는 거야. 응? 밝혀질 수밖에 없지. 윤리가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모교나 모교의 사람이 싫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학교로 대학원을 갔다. 그럼 그 말이 안 전해지 금방금방 전해집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역시 윤리의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일치도 돼야 되지만 마음이 꾸밈 없어야 이 이론이 그냥 스펀지처럼 그렇게 여과 없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억 속에서 사실은 잘 남아서 어떻게 보면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말이라도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게 고맙긴 고마워요. 그 맹자 부분하고 일단 칸트 부분하고 연관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칸트를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거는 2005년 강의에서 결국에는 교수님 때문에 칸트를 뭐 그때 수준하고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수준하고 차이가 다른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이제 마음은 내가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1년 정도 안에 딱 정확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내가 볼 때는 아마 윤리과 교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약간 경합적인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이제 조금 약간 걱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아마 교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절대 꿈을 버리지 말고 어떤 꿈이든 내가 교육 관료가 되겠다. 내가 또는 뭐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러면 그 꿈을 지금 나이에 버리지 말고 그 전초의 첫 시작이 임고예요. 거기서 피해가거나 이래 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대로 성장을 못해요. 계속 움츠러들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중등하고 초등이 통폐합이 될 것 같아요. 머지않은 기간 안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각 그 도에 있는 중등에 관련되는 사범대 학교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대 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외국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대와 사범대는 일제 잔재거든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향하는 게 약간 통합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대부분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일단 변화되어 나가는 형태의 그런 어떤 과정의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고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가다 보면 많은 것들 이룰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자기의식 속에 다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